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요즘 곳곳에서 생생한 에너지가 가득한데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에도 한 걸음 더 보탬이 되면 참 좋겠죠.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북 테크노파크가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민들과 기업들 모두가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이규택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 이규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으로 자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4월 21일에 취임했습니다. 네.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취임 1년을 향해서 네.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전북 테크노파크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전라북도, 이제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죠. 네. 예, 전북의 CTO, 그러니까 기술 최고 경영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 CTO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되는 정책을 만들고 예.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네. 확보해서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네. 주로 돕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네. 또 이 경제 성장에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예.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그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예. 성장하는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네. 상장하는 IPO하는 단계까지 네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에는 저희가 도와서 성장을 하고 상장에까지 성공한 뭐 요즘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전공도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전공을 하셨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이제 경제와 기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지식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전공은 네. 그 제어계측공학이라고 예. 그 전기 전자와 기계 분야가 이렇게 합쳐진 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네네. 로보틱스라든가 오. 뭐 항공 우주 이런 쪽을 지향하던 예. 학문을 제가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러한 전공이 지금의 원장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또 하셨었을까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예. 또 그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것들을 좀 찾는 네. 그런 성향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향후에는 네. 그 창업이라는 그런 길로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창업을 직접 하셨어요? 네, 제가 그 90년대에 예. 박사학위를 받고 예. 대기업에서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네. 1999년, 90년대 말이죠. 그때 한창 그 벤처 열풍이 불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대기업에 입사할 때 네. 면접할 때 제가 그 면접관들 앞에서 참 건방지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예, 이 회사의 사장이 되러 왔습니다라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가 자네한테 잘 보여야 되겠군. 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사장님이셨어요. 예, 예. 포부가 근데 남달랐네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 대기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뜻을 또 완전히 펼치기에는 맞아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때마침 이 벤처기업들을 많이 돕는 네. 그런 이제 환경이 형성됐을 때 네네. 나도 좀 더 빨리 사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결심했고요. 네. 그게 이제 1999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 한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7개 정도 기업을 스스로 창업하는 오. 예, 시작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중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상장사도 한 2개 정도 경영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원장님은 걸어온 길이 공학도의 길도 걸었지만 이 경영자로서의 길도 네. 걸었고 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에그를 발명해서 상용화한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에피소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에그 개발 직전이라서 네. 아이디어만 갖고 KT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는데 와이브로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당시 그 와이브로 사업 총괄하시던 부문장님께서 이거면 100만 가입자를 넘길 수 있겠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계약을 했고요. 와.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예.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름은 뭐가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즉흥적으로 떠오른 이름이 알마니까라고 네. 가입자 많이 낳으라고 에그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거기서 나온 게 에그 그런 의미였군요. 예, 그래서 그럼 처음 디자인조차를 예. 에그 비슷하게 좀 둥글둥글하게 네.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여러 가지 사업체 중에 최고의 사업체로 발돋움했었겠는데요. 최고라고 하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세계 최초라는 거는 분명하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업을 기획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네. 기획이었을까요? 제가 그 최초의 타이틀을 뭐 갖는 거를 뭐 좋아서는 아닌데 네. 2013년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PD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쪽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분야에 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일을 하게 됐고요. 2013년 한 여름부터 제가 그 PD를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네. 현장에서의 그 ICT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피부에 더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 1월 달부터 스마트 공장 고도화라는 사업을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한 R&D 발전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군요. 예, 산업부 이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름으로 발표를 한 거죠. 네네. 그러고 이제 그 사업을 그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네. 뭐 최초라든가 뭐 새로운 일 그게 내 숙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에 대한 지식도 탄탄하고 또 경영인으로서의 행정 지식도 탄탄했기 때문에 원장님으로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의 더 큰 꿈을 키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도약의 네.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현장의 뭐 내부와 또 외부를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먹거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지식산업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슬로건이기도 한데 네네. 근데 지식산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투자해 놓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AI, 뭐 바이오 네. 이런 쪽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치산업이긴 해도 신산업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가 첨단 기술로 유치한 2차 전지 특화단지. 네. 네네. 2차 전지 분야는 네. 어마어마한 사실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보다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더 커질 거라고 다 예상이 되고 있는 분야라서. 예. 근데 저희가 또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치 산업이기도 하지만 신산업이고. 네네. 예. 그리고 그쪽은 상당히 또 좋은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의 인력 유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네. 또 그런 거를 잡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산업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2차 전지처럼 고급 인력과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과 또 이 지식산업 쪽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는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이렇게 트랙을 예,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는 기업가로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원장님으로 오셔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시스템도 구축하고 네. 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새로운 거를 뭐 계속 좀 추구하는 면이 좀 있었고요. 네네. 뭐 나름대로 뭐 철학이라고 한다면 항상 세상 한 번 사는 거니까 뭔가 도전을 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better than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꼭 움직이는 쪽을 네네. 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제가 그 기업을 하다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특히 와이브로 에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와이브로 에그가 초기에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데이터 요금이 굉장히 비쌌어요. 당시에는 이 모바일 쪽에 데이터 요금이 무지 비싸서 네네. 에그를 쓰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군요. 많이 활용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은 거를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들은 바로 밖에 나갔을 때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예. 에그를 통해서 인터넷을 썼던 거예요. 네네. 근데 2012년에 갤럭시 노트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됐고요. 네네. 그 노트가 뭐냐면 화면이 커진 스마트폰이잖아요. 맞아요. 예. 스마트폰이 화면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안 들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커지니까. 이제 이걸로 충족이 다 가능하고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태블릿을 안 갖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에그를 저만 해도 2012년 말에는 제가 에그의 아버지인데 예. 제가 에그를 안 갖고 자꾸 깜빡깜빡 잊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이제 1월 초에 보통 예. 이제 연말 연초에 이렇게 며칠 연휴가 있잖아요. 예.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만 해도 에그를 안 갖고 다니는데 에그의 최대 경쟁자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에그의 경쟁자는 이런 비슷한 이동통신이나 이런 쪽 또는 와이파이,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네. 디스플레이 사이즈구나.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예. 에그를 안 갖고 다니는구나 라는 거를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 오면서 이것도 뭔가 변해야 되겠다. 네네.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시무식 때 네네. 당시에 저희 회사 직원이 한 50명 됐었거든요. 시무식 때 제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를 접기로 했다라고. 시무식 때 네.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다 으쌰으쌰하고 화이팅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저희 직원들은 다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와이브로 에그 이 비즈니스가 나는 글로벌로 굉장히 클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그러니까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갈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계가 보이는 것 같다. 그랬더니 뭐 직원들은 저한테 아니 와이브로 에그 말고 그 당시에 이제 LTE라는 게 또 새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요즘에는 4G 얘기하지, 네네네. 4G, 5G 얘기하잖아요. 근데 4G의 방식 중에 하나가 LTE인데 맞아요. LTE 에그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를 이제 막 설득을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당신들한테 몇 달치씩이라도 그러니까 퇴직금 외에 그 일정 위로금이라도 더 줄 수 있을 때 나는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회사를 그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마음 먹은 게 제가 그 공부한 사실 그 박사학위 취득 이후부터 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1년은 쉬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그때 1월 달에 그렇게 보내고. 네, 보내고 쉬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녔어요. 네. 놀러 다니고 뭐 누가 그
뭐 운동하자면 운동하고 여행 가자면 여행하고 뭐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한 5월 달쯤에 제가 아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길래 아 반갑습니다 했더니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네. 사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 대기업도 다녀봤고 네. 직접 창업해서 흥망성쇠를 다 겪어봤잖아요. 예. 이 경험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아마 또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내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뽑히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변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떨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라는 거를 네. 남을 뽑을 때만 주로 했지. 네. 왜냐면 계속 제가 기업가로 있었으니까. 맞아요. 직접 뽑히는 입장이 돼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기 네네.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예, 또 그러니까 사람이 또 하고 싶으면 또 욕심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떨어요. 예. 네. 그래서 인터뷰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고서 뭐 안 되면 더 놀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되셨습니다. 그래 네네. 제가 거기다 대놓고 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이쪽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 생활을 그때 처음 2013년 7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게 그러다 보니 또 그 안에서도 제가 새롭게 뭐 일들을 계속 만들고 굉장히 의미 있게 보람차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북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간단하게 저희가 앞서서 네. 소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체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예.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그 전국적으로 네. 테크노파크가 그 광역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맞아요. 꼭 가져야 되는 기능이 그 지자체별로 이제 당연히 특성이 있으니까 지역별 특성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있지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능으로 정책 기획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 정책을 하는 거죠. 그 네. 지자체의. 그 다음에 기업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서는 모든 테크노파크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뭐 당연히 뭐 행정적이거나 경영 뭐 이런 쪽을 총괄하는 경영 지원실이 저희는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 뭐 스마트 공장 사업을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단, 또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을 추진하는 뭐 에너지단, 네네. 그리고 뭐 디지털 관련되는 일을 하는 디지털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과기부 쪽 사업을 주로 하는 과기단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단이라고 네네. 있고 또 우리 전북 지역의 디자인 분야를 총괄하는 디자인 센터.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만들어진 그 지역의 대학가의 그 지역 혁신 사업을 주도하는 제2비 지산학 협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또는 뭐 도내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뭔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라든지 또 정보를 얻고 싶으면 직접 뭐 네.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언제든지 네. 저희 테크노파크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셔서 그래요. 아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 그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그 사업부 쪽으로 연결을 해드리고요. 예. 만약에 저희 쪽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저희 전북 안에도 보면 그 이 도 안에 여러 네. 가지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데를 또 안내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도 안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커버할 수 없는 일이다 싶으면은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로서 네. 네, 카운트를 하고 담아서 그쪽 일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북 테크노파크 안에서도 다양한 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주지만 또 중요한 건 또 도내에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또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예. 가장 큰
자랑할 만한 일로는 이제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저희가 전북 새만금 지역에 유치를 네, 한 네. 거고요. 예. 그 유치를 통해서 작년 말까지 이미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맞습니다. 확약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전북한테는 큰 일인데 그건 저희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전북도 도청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네.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과 산업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주된 일은 이제 저희가 했지만 네네. 뭐 도의회 그리고 뭐 대학 또 도안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어떤 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입주까지의 과정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한 144개 정도의 오, 기업이 예.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크노파크가 이 전북 안에 네. 한 6개 시군에 걸쳐서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본호는 전주시 팔복동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그 건물에 입주를 해 있는데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심의위원회라는 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통과가 되면 그 월 한 10,000원 정도 평당 네. 월 10,000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그 비용으로 예. 입주를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초기부터 IPO까지의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겠네요. 네.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나 되세요? 글쎄요, 뭐 항상 매번 보면은 뭐 5대1 이상, 예, 왜냐면 빈자리가 생기면 네. 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렇군요. 예, 심할 때는 뭐 20대1로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계시니까 예, 이렇게 입주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많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평가 항목은 뭡니까? 무엇보다 그 전북 네. 산업과의 얼마나 정합성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성장성. 그리고 또 우리가 도와줬을 때 예. 그게 바로 또 어떤 쪽 분야는 우리랑 뭐 거리가 좀 있으면 예.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돕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분야별로, 산업의 형태별로, 예. 업종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파크에 다양한 또 시설물들도 많이 들어서 네. 있죠. 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가 각종 그 생산이나 예. 연구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할 때 역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단지라고 저 부안 쪽에는 예. 그 에너지 그 테마파크 같은 것도 저희가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곳에서 마음껏 기업들이 실험해보고 기업들도 할 수 결과도 있고 테마파크 만들어보고.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네. 많이 특히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방문하십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업체만이 테크노파크와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다 열려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테크노파크의 정보도 취득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되어 있는지도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가 그 산학연관, 예, 그러니까 산업체, 예, 학교, 네, 대학이죠. 그다음에 연구소. 연구. 전북의 연구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전 다음으로 많아요. 그래요? 예, 아마 오.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대전은 뭐 많을 법한데. 예, 대전은 뭐 유성을 중심으로 맞아요. 뭐 국가연구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타 지자체 대비 대전 다음으로 많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관은 이제 저희 네. 지방 정부 맞습니다. 하고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 특히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전북에 그 굉장히 많은 연구 기관이 있는데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네.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각자가 전북의 위치만 하고 있지 예. 서로 연계해서 어떤 공동으로 뭔가를 R&D를 하거나 네트워킹이 잘안 사업을 하거나 예, 그런 거는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오면서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네트워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 테크노파크가 그 중심에 서서 예. 전북의 그 각 산학연 간의 시너지를 만드는 중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다양한 세미나도 열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그 부서들이 예. 각각 이제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 형식으로 그 분야에 맞게 많이 하고 있고 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 테크 앤드 토크라는 이름으로 네. 그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토크가 토크가 결합된 네. 장명은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아주 잘한 것 같고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제가 그거를 골랐는데 테크앤톡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평균 2번 정도 오, 그 명사들을 모셔서 좋다. 네, 강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요즘에는 도청이나 뭐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 사실 이 전북에만 갇혀 있다 보면 그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거꾸로 저는 사실 중앙정부 쪽에서 일을 하다가 또 비즈니스도 사업도 중앙에서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쪽 네트워크가 제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드리면 정말 기꺼이 모셔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네네. 저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그 취임하면서 예. 했던 취임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대한민국에서 기획을 가장 잘하는 테크노파크로 만들겠다 였거든요. 좋다. 예. 예. 근데 기획이라는 게 그거야말로 사람의 머리에서 맞아요.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 임직원들을 예. 계속 그게 가능할 수 있게끔 임직원들의 교육이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쪽의 훈련을 위해서 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예.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북으로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실 해외도 포함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네네. 의 정말 유능하신 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네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차분하게 여러 발자취를 남겨오고 계신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일단 그 지난 10개월 동안 예. 가장 좋았던 순간은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 또 여기 전북에 계신 분들이 다들 기뻐하셨던 예.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올해 또 저희가 그 지사님의 기치 아래 예. 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올해도 그런 성과를 내길 바라고 있고요. 예. 가장 컸던 건 그거였던 것 같고 그 매일매일 저희 테크노파크를 가장 기획자라는 테크노파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직원들을 독려하다 보니까 예. 직원들의 역량이 매일매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매 순간 또 뿌듯하고 네. 기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기획들이 나와서 정말 네. 우리 도에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네. 정말 큰 자양분 같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요즘에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제 성장하면 뭐 국가가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GDP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개념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환경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덧붙여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이 보셨을 때 경제 성장이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경제 성장이란 아랫목이다. 아랫목? 따뜻해야 됩니까? 아랫목? 아랫목을 아시네요, 우리 네. 진행자님께서는. 요즘 분들은 그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히 네. 보일러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랫목이 잘 뭔지 모르죠. 네.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아랫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역시 국민들이 네.
등 따숩고 네. 배부른 게 최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 발전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단계 어느 정도 이제 배를 굽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고 이미 뭐 지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그 삶의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됐는데 네네. 그런 것도 역시 가장 밑바닥의 기반은 등 따숩고 배부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네. 이제 원장님으로서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도민과 함께하면서 네. 전북의 어떤 경제 성장의 발전도 도모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포부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북에 사실 그 직접적인 연고는 전혀 없는 상태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 전북에서 제 뜻을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전북 도민들한테 우선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네네. 전북이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바이오, 뭐 2차 전지 뭐 등등의 새로운 신산업들을 키우는데 제 스스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확신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 신산업 분야를 많이 키워서 앞으로 그 정말 근미래에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현재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또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